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Recording in 김슬아입니다. progress. 네, 좋은 아침이죠. 굉장히. 네, 지금 5월달 지금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화창한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평생 100세 시대까지 이런 날씨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뉴트리라이트 이제 강의인데 100세 시대 장 건강 지키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장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편에 속해가지고 꾸준히 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뉴트리라이트 만나서 지금 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먼저 이제 그 장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기관계를 이렇게 크게 살펴보면은 이제 호흡계가 있고, 그리고 소화계,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계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폐, 이런 부분을 호흡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계로 나뉘어져 있고, 순환계, 온 몸이 이제 피가 잘 돌아야지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사람의 기관계를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소화계 쪽에 이제 바로 저기 보시면은 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부터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소화계는 입부터 항문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입부터 지금 우리가 입 여기 있죠. 입부터 식도로 내려와서 위로 거쳐서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입을 통해서 쭉 대장에서 항문까지 한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하고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장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이 안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소장이고, 그 위쪽으로 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상결장, 그 직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대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먹죠. 우리가 입으로 어떠한 다양한 이제 음식을 먹고서 그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게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장, 그 다음 대장,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남은 거는 이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신비로울 정도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입으로 먹는 게 내가 영양소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하고 또 물은 대장에서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는 배출하는 역할을 알아서 몸이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건강해야겠죠. 그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날씬해지려면은 이것처럼 바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관들, 세포 하나하나도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균형을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은 소화기관의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바로 그 장 속에 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음식물에서 영양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세포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병원체 및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무려 장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을 때 행복한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행복 호르몬도 바로 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의 90%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굉장히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장 건강이 악화가 되면은 여러 질병도 유발이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토피, 비염, 비만, 지금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은 또 다른 작용이 바로 면역이라고 볼 수 있고,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의 뇌와 장 그리고 피부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순환이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이제 장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봤죠. 이제 장청, 뇌청, 그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장이 깨끗하면은 정신도 맑아진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가 맑아지려면은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장 건강을 지키면 되고, 또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려면은 다른 걸 떠나서 장을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장에서는 그 가바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바는 이제 안도감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뇌뿐만이 아니라 장 속에서도 그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장에서 그런 게 생성이 되지 않다면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굉장히 이제 정말 우리 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할 정도로 정말 장 케어가 이제 먼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요즘 흔히 말하는 면역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에서 기본도 바로 70% 세포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면역을 올리려면은 바로 장 케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인 장 내에 세균이 이제 구성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장에는 이제 세균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유익균과 중간균 그리고 유해균, 이렇게 세 가지의 균이 우리 장 속에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보통 30%, 그리고 중간균이 60에서 75%, 그리고 유해균이 5%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 장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제 유익균이 우리 장 속에, 내 장 속에 유익균이 유사할 때는 그 가운데 아까 중간균이 있었죠. 60에서 이제 70%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중간균이 있는데, 그런 중간균이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으면은 유익균 쪽으로 붙게 돼요. 하지만 내 장 속에 장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유해균이 많게 된다 하면은 그 중간균이 기회를 엿보다가 유해균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유해균이 많고 이제 유익균이 적다 하면은 내 장이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다 하면은 내 장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균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산균 그리고 비피더스균 등 이런 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유익균이 이제 많게 되면은 우리 이제 소화 흡수를 잘 되게 되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을 합성해서 건강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 치유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 아까 피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다 건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과에서도 이제 피부 이제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피부 겉을 이제 치료하기보다는 속을 다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속에서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 많게 해야겠죠. 그리고 중간균에서는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유세할 때는 유익균 역할을, 그리고 유해균이 유세할 때는 유해균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일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유해균은 이제 웰치균 등 이런 균들이 있는데, 유해균이 많게 되면은 장내에서 부패를 하게 돼요. 그 독소를 발생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순환들이 반복돼서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방구를 꼈다 하는데 이제 냄새가 진짜 독하다 하면은 내 장 속에는 유해균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해균이 많게 되면은 노화도 더 빨리 오게 되고, 그리고 변비, 그리고 피부 상태도 되게 안 좋아지고 동맥경화도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장 하나만 안 좋아졌을 뿐인데 우리 몸 전체를 이제 지배할 정도로 정말 장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만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비만세균이란 비만을 유발하는 독소를 가진 세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체격의 사람이 이제 장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식을 했을 때, 그리고 비만인 사람, 그리고 마른 사람의 장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다 각각 다 이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식을 했을 때, 보통 사람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는 그냥 보통지가 됐어요. 똑같이. 하지만 비만인 사람의 이제 장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는 똑같이 비만이 됐어요. 그래서 마른 사람에서는 또 마른 쥐가 되고, 이만큼 이제 그렇게 장 환경에 있는 그런 비만 세균이 이제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장 환경이 건강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씬했던 쥐가 이제 뚱보쥐의 비만 세균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뚱보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비만 세균도 이제 없앨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면은 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평소에 진짜 흔하게 요즘 접할 수 있고 간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안 좋은 음식들을 비만 세균도 좋아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은 딱 봐도 건강한 음식들, 그런 이제 사과 같은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은 비만 세균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쁜 식습관이나 그 약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 그리고 그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장내 유익균 부족, 그리고 장의 노화가 되면은 비만 세균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식습관을 일단 제일 좋게 바꾸는 거겠죠. 식습관을 건강식으로, 또 한식 위주로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이제 비만 세균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장내의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가 흔히 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요즘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그 장누수 증후군이나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질병들만, 아니면 변비, 설사, 이런 질병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설사, 그리고 치질, 복부백만은 물론,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위하수증, 그리고 생리불순도 되고, 그리고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돼야, 좋은 영양소가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하지만 장이 안 좋다 보면은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노화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동맥경화가 생겨서 비만,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신장방광염, 이런 질병들도 장의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 요즘 이제 두통도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두통도 이런 장에 유해 독소가 많다 보면은 이런 두통이 쉽게 오게 되고, 그리고 만성 피로, 그리고 요즘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죠. 기미랑 여드름, 그리고 구취, 채취,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과 가려움증.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장이 이제 좋지 못하면은 바로 직결되는 게 피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그리고 지방간, 만성 간염, 간 기능 저하, 췌장 담도 질환, 간 쪽으로도 이런 질환들이 오게 되고, 이런 질병들이 꾸준히 이렇게 그냥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지만, 이런 질병들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이제 발암물질이 되어 결국에는 암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 하나가 나빠졌을 뿐인데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암까지 걸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말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장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장 건강 악화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평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장 기능성 질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바로 소화불량, 그리고 변비랑 설사,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새는 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당을 소화 못하는 유당불내증, 그리고 장 면역성 질환으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만성 피로증후군,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아까 그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자율신경 실조증, 근기능 이상장애, 그리고 비염과 아토피,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진짜 대부분 사람들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그 20대뿐만 아니라 10대부터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장 누수 증후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장 점막이 있죠. 장 점막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 내부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있고 장 점막이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한 장 환경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막 그 안 좋은 그런 생활 그 습관들,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먹는 약들, 그런 이제 환경,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던 그 장 점막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사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독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나 유해균이 만들어낸 각종 독소와 이제 사체들이 장 점막 세포가 벌어진 그 틈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그렇게 스며들면은 아까 밑에 혈관이 있었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장 점막 세포의 단면도를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왼쪽에는 정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장 누수 증후군을 가진 그런 점막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장 누수 증후군이 일으키는 이제 증상과 질환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장 누수로 인해 쉽게 체내에 침투한 독소와 유해균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성 질환의 이제 주요 원인이 되는데, 지금 비염, 그리고 잦은 감기, 천식, 그 구내염, 그리고 대상포진, 이제 사마귀, 구종,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 더 빨리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이제 있는 그런 질환이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여드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 습진, 건선, 아토피, 그 변비, 설사, 용종, 구취,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항상 나 피곤해 이렇게 말을 달고 사는데, 그런 피로도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 수면 장애, 이런 것들 다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질환들인데, 이렇게 장만 이제 내가 건강해져도 이런 질병들을 다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을 잘 케어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로 간단하게 이제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부에 가스가 이제 잘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 그리고 때로는 복통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이제 묽은 변, 설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생긴 경우,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은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이 있다. 그리고 피부에 잦은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선이나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같은 이런 만성 피부염이죠. 이 중에서 2개에서 3가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장 누수 증후군을 이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보면 주변에 이렇게 지금 변비나 설사는 대부분 주변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혹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 내가 이제 변을 보면은 혹시 그 변기를 통해서 내 변을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원래는 이렇게 항상 내가 이제 볼일을 보고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변우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 모양으로 알아보는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은지, 그리고 유해균이 많은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 모양이 토끼똥의 형태다, 그리고 그 마른 형태, 바나나 형태, 약간 묽은 형태, 그리고 진흙 형태, 물 형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바나나 형태와 약간 묽은 형태는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익균이 굉장히 많고 장 환경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그 토끼똥이나 마른 형태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내가 판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장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장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장 건강에 나빠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거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가벼운 걷기와 조깅 그리고 하루 15분 반신욕 그리고 과일 채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섭취를 해준다. 그리고 장 건강에 나쁜 이제 습관들 맵거나 기름진 음식 제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장이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체력 소모가 이제 심한 그런 운동 그리고 차가운 물 이것도 제가 차가운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주가 있죠. 이렇게 겨우 한겨울에도 아이스만 먹는 그것도 장에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그리고 항생제를 남용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상식들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지만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규칙적인 식사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이제 매번 규칙적인 식사를 이제 바쁜 이제 생활 속에서 챙겨 먹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지만 운동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이제 내가 바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지킬 수 있는 거 틈틈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내가 그냥 이제 평상시 일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섭취를 해주면은 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리고 안 좋은 걸 안 하고 그리고 좋은 거에서 내가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중에서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실천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규칙적인 식사를 매번 잘 챙겨 먹기 또 힘들다 하면은 같이 겸해서 먹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구매 건수 이제 비중이 그 2018년도부터 제가 2020년도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는데 굉장히 늘었어요. 15%에서 23% 그리고 26% 그리고 가장 주목받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1위가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만큼 이제 인기가 높은 분야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면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과 장 건강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근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신체의 건강상 유익한 기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좋은 제품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이 여기 딱 포인트, 4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균주를 먹어야 되는 좋은 균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를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 그리고 위는 강산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입을 통해서 먹잖아요. 아까 그 소화기를 보면은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 장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력이 있어야 되고 장에 착 붙어서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착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배양, 그리고 빅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이 딱 좋아야 됩니다. 그 전체 보장균주 중 성인이 될수록 감소하는 빅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피도박테리움의 중요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장내에는 다양한 이제 미생물이 존재하지만 빅피도박테리움은 장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 점점 다 나이가 먹고 있죠. 그 나이가 들고 이제 시기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균 종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장 건강에 이제 균형이 흔들리게 되고 유해균이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의 장내 대표 균종을 분석을 했을 때 빅피도박테리움균은 이제 건강한 유아에서 이제 우세하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빅피도박테리움 이제 균을 보충을 해줘야 장내 이제 항상성과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영유아한테는 이제 빅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지금 저기 보이시죠? 초록 색깔 딱 그게 빅피도박테리움이거든요. 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유산균이죠. 핵심 균주 강화로 365일 균형 잡힌 장 건강 밸런스 위드인
이거는 이제 온 가족을 다 같이 섭취를 가능한 그런 유산균인데 365일 내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한다 하면은 이렇게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뉴트리라이트가 엄선한 5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러. 아까 그리고 얘기했죠. 그래서 5가지 검증된 균주와 그리고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한 비피도박테리움과 그 락토바실러스의 이상적인 배합이 딱 이 유산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비피도박테리움과 그 락토바실러스의 이상적인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산균을 찾는다 하면은 밸런스 위드인이 정말 최고의 이제 균주와 들어있고 그리고 최고의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위드인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된 핵심 균주 3종이 딱 들어있습니다. 핵심 균주 90% 이상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밑에 제가 핵심 균주 3종을 넣어놨어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그리고 HN019가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 그리고 04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 이렇게 핵심 균주 3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균수 한 포당 83억 마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포장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의 4중 안심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죠. 캡슐로 되어 있어가지고 섭취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듀얼 케어 캡슐입니다. 네, 이 캡슐에는 이제 아연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연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면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특허 공법 적용으로 이제 배양부터 건강한 8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산균에는 이제 모유 유래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유 유래 유산균과 그리고 아연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균 보호를 위한 이중 방어. 그래서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생균을 잘 보호해주고 이제 부원료 또한 꼼꼼하게 선정을 해서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고 유산균 사균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캡슐로 이렇게 한 달 내내 이제 섭취를 해주면은 건강과 이제 장 건강과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너무나 이제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밸런스 위드인 W 이건 여성들 이제 여성 전용 유산균인데 이제 W만의 3가지 핵심 균주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장 부착력이 우수한 이제 락토바실러스 이제 균주들이 다양하게 이제 들어 있고 그리고 보장균수가 한 포당 100억 그리고 크랜베리 농축물이랑 이놀린이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프락토 올리고당도 같이 들어 있어서 부원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3가지 핵심 균주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3가지 핵심 균주에서 아시도필러스라는 그런 균주가 있어요. 그런 균주는 구강이랑 장 그리고 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게 밸런스 위드인 W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유산균이거든요. 여성들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지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현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질환인데 그런 거를 예방을 해주고 그리고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이어트 굉장히 관심 많죠. 근데 유산균 하나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의 균형과 체지방의 근본 케어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제품인데 여기에는 지금 균주 자체가 지금 체지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산균 캡슐당 보장균수도 100억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캡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먹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복합물 자체가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균주예요. 그런 균주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다른 역할이 있죠. 배변 활동이나 유익균 증식 그런 역할까지 다 가능한 그런 유산균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대사 활동이 잘 돼야 이제 다이어트 잘 되겠죠? 그런 에너지 대사 및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판토텐산,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2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B군과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그런 유산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산균을 넘어서 같이 함께 섭취하면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에 잘 녹는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 제품으로 따로 이제 맛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무색이고 특별한 맛이 나지 않아 이제 향이나 그런 이제 민감한 분들도 다 이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이제 곡류 이런 걸 잘 평소에 이제 섭취하기 굉장히 힘들죠. 식이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소와 곡류나 이런 거 잘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렇게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를 해주셔가지고 가볍게 이제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면은 따로 식이섬유를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챙겨 먹지 않아도 이제 밖에서도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화이버 비츠 플러스 똑같이 식이섬유인데 아까 이제 이 식이섬유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이 식이섬유 자체는 이제 수용성, 불용성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17가지 다양한 통밀과 통곡물 그리고 과일에서 얻어진 불용성과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를 이제 하루의 제공량만큼 제공해 줄 수 있고 불용성과 수용성이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로 3대1 비율로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황금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식이섬유 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서 평소에 간식으로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갈아서 이렇게 단백질이랑 같이 타 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5총 이렇게 유산균과 이제 식이섬유 이렇게 장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봐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타이틀이 100세 시대 장 건강 시키기였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 요즘에는 15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수명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150세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무병장수잖아요.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장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장 건강 잘 케어하셔가지고 100세를 넘어서 150세까지 무병장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